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로컬에서 찾은 내일.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레일의 사회를 맡은 강원도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박유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다 들어보셨죠?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서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18개 시군 거의 모두가 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대도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이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레일에서는 강원도의 인구 문제를 고민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강원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서 강원도에 뿌리 내린 그연 지역민들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강원도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패널 분들 한 분씩 각자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박기남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또 강원도 지역에서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강원도청 소속으로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 팀장 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양구군에 거주하는 28살 조유진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강원도 양구를 제대로 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그 메타버스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 있는 더픽트의 전창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유기농 카페와 파머스 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대표 민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임팩시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신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패널분들 면면을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패널분들과 함께 강원도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 강원도 인구 문제를 말하답니다. 강원도의 인구 이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 유출 등 지역의 인구 문제가 사실은 강원도는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생겼죠. 자, 강원도의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강원도 인구는 7, 80년대만 하더라도 170에서 180명대를 유지했는데 90년대를 지나면서 150만 대에서 소폭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총 인구수 중 50에서 60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대에서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출산율이 낮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자, 마침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방 소멸 체감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여쭤봤더니요. 88.8%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지방 소멸을 체감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어떨 때 지방 소멸 위기를 체감하냐고 물어봤더니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첫 번째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고령화 시대를 실제 몸소 체험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 마을은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60대도 별로 안 계시고 대부분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의 고령화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후면 아주 심각한 고령화로 이어질 텐데요.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 문제, 특히나 농촌의 인구 문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청년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신데 청년 인구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22년 10월 기준으로 강원도 인구는 153만 명인데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인구는 26만 명입니다. 네. 일자리 부족이나 문화생활 등 인프라 측면이 부족하다 보니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기남 총장님. 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수도권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4명 중 1명이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에 인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훈련의 기회가 많이 네.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자리에 대표님들을 많이 모셨는데 혹시 대표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운영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직원들이죠. 네. 네, 그렇죠.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 유출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직원 뽑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창대 대표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살에 이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구직자였고 지금은 채용 담당자인데 그때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지금은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좀 실감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학생들이 갈 만한 기업들이 없고 그 이유는 뭐 임금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또 학생들이 배운 전공을 살려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회사에 이제 필요한 인재를 사실 네. 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의 역량을 사실 강화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경력 직원 채용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근데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떠한 네. 당근을 줘야 하는데 저는 그걸 주거 지원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임금 수준을 맞춰주는 거 그런 것들은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고요. 네. 사실은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주, 그래서 싸게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지역적 특성도 있는데 그것이 수도권보다 더 베네핏이 얻으려면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이런 지원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지자체나 이런 어떤 기관들의 도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저희는 이제 경력 직원들에게는 이제 한 1억 원 정도를 그리고 신입 직원들에게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줍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경력 직원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형태로 조금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유진 대표님께서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진짜 완전 선진 기업이라 생각하고 최근에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와닿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지나 지자체의 제도가 진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제가 여기 지역에 정착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은행에서는 80%를 줍니다. 근데 그 20%가 없어서 저는 1,500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저는 27가지 월세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말고도 그 지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월세집에 사는 겁니다. 네. 맞아요. 500에 거의 월세를 40만 원씩 줘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보증금을 지금은 회사에서 먼저 해주자. 그렇지만 이제 지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결국 지자체가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창대 대표님께서는 이미 그 사원들에 대해서 이제 복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직원들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역 정주 여건이 좋지 않으면 일자리를 보고만 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그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해서 새롭게 계획된 혹시 청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강원도는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3년부터 신규 사업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과 신규 시책으로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원도의 현재 상황과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강원도에 사는 청년들을 모셨으니까 지역의 정착 스토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강원도에 자리 잡게 된 생생 스토리를 들어보는 두 번째 코너 강원도로 오시래요. 강원도의 매력과 미래를 패널 분들의 그 정착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열 대표님 10여 년 동안 춘천에서 임팩시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회사인지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연합뉴스와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 VR 관련된 플랫폼을 함께 만들기도 했었고요. 양구 관련된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웹 어워드라는 곳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과 기업이 선순환 구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제 10년이면 베테랑 사업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업하면서 여기 오신 대표님 저 포함 3명이 모두가 직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직원이 저희 같은 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은 직원을 전체 다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작은 기업들이 협력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기 창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 노하우와 기술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법인같이 설립되어 있는 네. ICT 기업 협동조합이나 협의회 이런 활동도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제가 또 회장으로 있는 청년 창업가 협회와 같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활동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저같이 좀 창업한 지 오래되셨던 선배님들의 또 지역 있는 후배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창업했을 때 저희 회사 첫 해 매출이 사실은 800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됐었고 그 10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창업했을 당시에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지원 제도나 내용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마찬가지로 저희 강원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 대표님 옆에서 얘기할 때 전창대 대표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혹시 지금 신 대표님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선배 창업가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 전에는 이 창업을 하려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 지원 과제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서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 근데 저만 해도 대학의 창업 동아리에 지원을 받고 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서 가능한 일이지 네. 제가 만약에 혼자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전 정말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원만 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업 아이템의 판로 개척인데 그 판로 개척은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선배 창업자이자 이제 저한테는 또 멘토인 이제 신승열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 사업 초기에 저도 4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하던 시기에 판로 개척을 다 이런 선배 창업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초기 창업자잖아요. 네네. 제가 얼마나 지금 복받은 환경에서 창업을 했는지 좀 여실히 느껴집니다.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 뭐 도움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선배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창대 대표님은 그 한림대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춘천에 뿌리를 내리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는 창업을 하고 사업가로 성공하겠다고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취업을 위해서 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 신문방송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전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하려고 이제 계속 언론고시도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데 왜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생기고 매체는 다변화되는데 왜 아직도 기자들은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왜 사진 기자밖에 없을까?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딱 봤던 기술이 VR이었습니다. 네.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있는 공간을 이렇게 360도로 담을 수 있는 또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살인 사건 현장이나 화재 사건 현장 그런 현장들을 사진이나 어떤 프레임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담아내는 걸 배우면 VR 기자가 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게 지역에서 시작한 저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대학에 창업 동아리 활동이 있었고 그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일은 첫 매출을 일으키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취업이냐 창업이냐 그리고 사업가로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어본 경험인 것 같은데 그걸 해보니까 절대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사업을 할 때는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 또 회사를 이끌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또 그 동료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다른 동료가 채우는 그 과정들을 보면 네. 그게 사실 성장하는 맛이겠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저를 더 채찍질하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양질의 일자리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지역의 인재를 유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병현 대표님은 춘천에서 생산, 가공 그리고 관광까지 3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청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 팀 파머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참 많은 도전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회사만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네,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어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뭐 어려운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귀농을 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가 경관 작물을 심었을 때 네, 그걸 수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배를 한다라는 시각을 조금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만 융복합 사업 인증 사업자를 받으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주변의 시선들을 하는 좀 이겨내는 네네. 것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 중에 수확을 하지 않는데 뭐 재배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듣는 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진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 그러세요? 네네. 제가 처음에 귀농을 하고 이제 작물을 선정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농사를 수십 년간 지으신 분들보다 잘할 자신도 없고 비용이 한 수십억 들어가는 스마트팜이라는 걸 도입하기에도 많은 부담이 돼서 어떤 농업을 하면 제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남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작물을 심으면 어떨까 해서 꽃이라든지 뭐 그런 갈대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 수도권에서 바람 쐬러 이제 관광 삼아 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농업을 했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파는 그 형태가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또 창출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뭘 심으셨어요? 첫 해에 저는 봄에 유채 심고 여름에는 수국을 심고 가을에는 핑크뮬리랑 이제 팜파스 그라스라는 좀 갈대류를 심었고요. 겨울에는 튤립을 심었습니다. 춘천의 신북 진해리라고 네. 춘천 분들도 잘 모르는 동네예요. 근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인데 마을 입구가 너무 방치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뭐 공병이 쌓여 있고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가 돼서 그 마을의 입구다 보니까 좀 더 이쁘게 꾸며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네, 보면 그 새로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농작물 그러면 일단 먹는 거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산물 모양의 빵을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파머스 가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당 옥수수 타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자, 직접 만드신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열어서 보면은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맛보시죠. 뭐 어떤 맛인지 한번 보시고 그 맛에 대한 품평도 한번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 옥수수는 초당 옥수수인가요? 예, 초당 옥수수 품종을 저희가 이제 춘천에서는 이제 기온 때문에 저희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재배한 걸로 만들고요. 네. 지역 농가 걸 수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옥수수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딱 씹었을 때 옥수수 알갱이가 토도독 터지는 이 식감이 너무 맛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강원도 방언이 옥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옥시기 타르트로 이름 지으면 또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굿 아, 그것도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4살 때에 이 춘천에 오셨다고 했는데 30대에 춘천으로 오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34살에 결혼을 하고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평생 제가 만족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귀농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많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농촌에서의 제 삶은 제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얻고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기계화를 떠나서 지금 거의 뭐 스마트화 돼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비용이나 그런 스마트화, 기계화되는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5년 차 예, 되셨죠? 이제 5년 차. 5년 차가 됐는데 이 귀농하고 나서의 그 매출을 제가 여쭤보면 혹시 실례가 될까요? 저희가 작년 2021년도 기준 매출 15억 정도 했고요. 네. 네, 올해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 대단하시네요. 자, 이렇게 경관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강원도 양구군의 자랑 로컬 크리에이터 조유진님을 모셨는데요. 조유진님의 이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그 MZ 세대답게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처음에는 직업군인의 꿈을 가지고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장교로 복무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전역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전역 후의 앞날에 대해서 약간 막연했지만 일단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앞으로 저의 이제 자유로운 생활에 버킷리스트들을 좀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네. 각오로 이제 20년도 6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공을 좀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업 군인에서 다른 일로 네. 바꾼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지는 않던가요? 일단 저희 가족들이 다 공무원이시거든요. 저희 가족들의 반대부터 너무 극심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양구에다 뭔가 일을 벌렸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20년도에 양구군에서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표로 운영을 하였고 전역하고 나서 요즘 MZ 세대에서 유명한 바디 프로필 있죠? 네. 바디 프로필도 찍고 그 김에 미스코리아 강원에도 나가서 정말 운 좋게 인기상을 또 받고 그 해에 제1회 감자가요제에 나가서 은상도 받았습니다. 네. 또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2위로 입상도 하고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뭔가 자신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지금 보면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2년여밖에는 시간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거를 이루셨어요. 양구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역이라서 제가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춘천에만 나와도 춘천 같은 도시에만 나와도 좀 여러 있거든요. 근데 대도시에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네. 수도 있었는데 이런 제가 양구군에 없던 존재잖아요. 그 없던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는 이름조차 몰랐던 그런 지역이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 기회의 땅이라고 양구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제가 양구 산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양구가 어디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만큼 2만 명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양구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사실 어느 지자체건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던가 복지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적인 혜택 프로그램도 이제 지원만 하면 다 가능할 정도로 네. 일단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양구군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양구는 기회의 땅인데 양구군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춘천도 생각보다 프랜차이즈가 아직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양구는 더 많거든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아이템들 있죠. 예를 들면 만화 카페라던가 북카페라던가 이런 네. 것도 아직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지역의 니즈를 좀 공략해서 잘 선정을 하면 그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정말 네. 독보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똑소리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시니까 양구군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60초 정도 시간을 드리면 양구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초요. 6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네, 일단 양구에 살다가 서울에 가면은 공기의 차이가 확 느껴질 정도로 양구의 공기가 정말 깨끗하고요. 또 양구군의 이 딱 적당한 사이즈 덕분에 행정과 자연이 완전 집약적이고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셔도 일단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에서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거기에서 도전을 계속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도화지 같은 내가 그려나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양구로 꼭 놀러 오시고 양구 크리에이터 저도 구독해 주세요. 네, 아주 60초를 알차게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또 말씀드리면 양구는 한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양구에 와서 꼭 한식 드셔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진님의 말씀에서 그 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좀 느껴집니다. 양구의 군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청년들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강원도의 다 이쇼라는 그런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강원도를 재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앞에 지금 판이 하나씩 모여있죠. 이거를 한번 들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는 창직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신승열 대표께서는 세모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다양한 곳에서 했을 때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했을 때 처음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환경이 맞기는 하지만 그런 환경은 개개인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이라도 창직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강원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강원도의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이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있는 IT와 관련된 서비스를 창업하기에는 정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유진 씨는 워낙 긍정적인 그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 네. 오를 번쩍 드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에만 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는 다 이미 있어요. 근데 강원도는 좀 다릅니다. 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키워드 그리고 예. 캐릭터를 선점을 해서 공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로부터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 강원도다. 네. 이런 얘기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양구 지역에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없었고 또 춘천에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캐릭터가 없으니까 내가 유일무이한 존재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나아간 그렇군요. 거죠. 네. 네. 민병현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관광에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는 창직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를 들었고요.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고 강원도에서 가능한 아이템으로 창직을 하게 되면 가까이에 수도권 서울에 2천만의 인구가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강원도에는 창업할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 하나, 둘, 셋. 우선 조정미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산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릉만 하더라도 올해 8월 기준 4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방문 수요를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전창대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따로 다른 것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살 때는 어떤 하드웨어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강원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한마디 하시는 게 공기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건 첫째고요. 야, 여기서 뭘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네. 창업할 아이템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강원도의 다 이슈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아는 강원도만의 매력이 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여자분들 두 분이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기남 총장님도 강원도에 연고가 있으시죠?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강원도에 살면 일상이 여행이다. 또 하나는 춘천 그러면 막국수 닭갈비만 생각하시잖아요. 소박하고 담백하고 그 소재를 살리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실 강원도에 와서 제일 매력에 빠졌던 거는 들기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들기름에 두부구이, 그다음에 네. 두부찌개. 어쨌든 음식도 맛있고 춘천에서 호수멍 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실 겁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이게 한 10분 나가면 낚시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고 요즘은 보면 서울에서 새벽같이 단풍 구경 온다고 새벽 5시, 6시에 출발해서 강원도로 오시는 분들 길 막히는 걸 보면 조금은 강원도에 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전창대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제가 여기 지역에 정착하면서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지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사는 분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서울 수도권에 계속 살다가 춘천 정착하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이제 보통 서울의 인프라, 네. 수도권의 인프라 그리고 별빛이 막 빛나는 이제 네온 사인의 어떤 큰 건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본 서울은 그 건물은 저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큰 건물들을 보면 제 생활에 밀접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춘천은 카페가 100평, 1000평 너무 커요. 그렇지요. 예, 대형 카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분 이 차 타고 가면은 케이블카 있고요. 그리고 3-40분 쭉 가면은 인제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가면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40분 또 달려나가면 또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사실 매일매일 그 콩나물 같은 지하철을 타고 그 자동차에 맨날 막히는 매연을 맡으면서 사는 일상보다는 여기 춘천 혹은 강원도의 이 매력은 살면서 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만 있으면 저는 강원도에 무조건 정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춘천에 대한 매력, 강원도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밖에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거는 좀 더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신승열 드리고 대표님 뭐 싶은데요.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저는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주말에 다들 강원도로 오시잖아요. 네. 강원도 분들은 서울을 갈 때요. 맞아요. 막히는 길이 반대거든요. 옆에서 서울에서 강원도로 오시는 분들 꽉 막혀 있는데 토요일 날 저 서울 올라갈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막히고 완전 그렇죠. 공감. 기분 좋죠. 짜릿합니다. 네. 짜릿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진짜 공감입니다. 앞에 뭐 사이렌카가 있어가지고 쭉 길을 뚫어놓는 것 마냥 쭉 뚫려 있고요. 반대로 일요일 날 서울 올라가는 차가 꽉 막혀 있을 때 반대로 내려오는 그 쾌감은 정말 강원도 사는 사람만큼 그런 쾌감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좋은 곳이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정미 팀장님께서는 X를 두셨어요. X를 들은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 논의가 됐고 네.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증명해주고 계신데요. 나만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X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원도의 매력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X를 드신 것 같기는 하네요. OX 퀴즈쇼를 통해서 강원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강원도의 매력과 발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강원도에 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얘기를 듣고 끝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창대 대표님, 그 강원도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급격한 성장 그리고 엄청난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회들은 수도권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무엇보다 큰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 더 좋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좀 인생을 볼 때 좀 롱런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성장, J커브를 그리는 스타트업보다는 좀 단계적인 성장을 좀 하고 또 그런 기업의 성장의 속도를 못 이겨 사실 회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없기를 전 바라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회사의 성장이 여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성장과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단계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수도권에서 그런 성장을 바란다고 하면 사실 옆에 사회가 도와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이제 그런 단계적 성장을 하기에는 거북이 성장이니 사실 그 기업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저마저도 수도권에 있다고 하면 그 조바심 때문에 사실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밸런스도 맞출 수 있고 또 호흡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 지역 창업의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스타트업이 이제는 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급격한 성장보다는 정말 끈질긴 목숨과 같은 그런 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더 빛나고 멋진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좀 기대해 주시고 네. 좀 그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제이커브 그리는 스타트업보다는 네. 생명이 긴 그런 스타트업들의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또 복권보다는 정기 적금 같은 그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민병현 대표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은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쟁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좀 악의적으로 그것만 좀 취하고 나가는 행태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은 장점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지역에서 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은 또 기회를 박탈당하고, 좀 전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느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뺏기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좀 정말 진심으로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내려와서 진정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승열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돈을 번다는 거는 부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기업가로서 돈을 벌어서 영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창업을 하고 창업 자체의 목적을 두다 보면 늘 성공하기보다는 그것에 급급한 선택을 하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발 물러나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잘 갖고 나가고 노력해 나간다면 좀 더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창업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유진님께서는 앞에 이제 세 분의 선배라고 할까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마음에 와 닿는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고 저의 또래의 친구들은 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네네. 왜 굳이 그런 인프라가 뭐 좋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너 발로 들어가서 사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서 사는지보다는 어떻게 사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를 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지방 지역으로도 눈을 돌리고 이곳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강원도에 오실 분들에 대한 당부까지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박기남 총장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일단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이 지금 강원 편이 4번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로컬 지역에서 마이 잡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잘 가꾸어 나가고 시간을 전략해서 다양한 부캐를 또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컬에 내일이 있다, 투마로 미래와 희망이 있다. 저희 이 로컬 레일의 기획 의도가 강원 편에서 완성이 된 거 아닌가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내년에도 이 로컬 레일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 나가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을 시킬까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청에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많은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결코 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네. 일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토론하는 얘기 들으면서. 업무 담당하는 팀장으로 또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더 힘이 나고요. 그리고 도내 일자리 지원 정책 관련해서 강원도 일자리 재단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많은 네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더욱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뭐 일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로컬에서 찾은 내일. 자, 오늘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이었습니다. 강원도 편을 통해서 나의 내일을 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라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강원도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이 가진 매력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자, 로컬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찾을 때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